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원교수 신종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학기 강의 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이 교수자들의 이 강의 계획서, 대체적으로 이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워드의 폼에 간단하게 이 한 장의 이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강의 첫날, 개강 첫날에 학습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강의 계획서를 대부분 교수자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한 이 강의 계획서는 이 워드 한 장에 이 다양한 어떠한 이 강의 계획의 큰 줄거리부터 이 작은 줄거리까지 세부적으로 기재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 생각 정리용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시죠? 마인드맵은 이제 생각의 정리,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난 것들을 단어로 정리해서 나무 뿌리처럼 연결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의 정리, 마인드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생각의 정리인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특히 우리 학습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내용을 이렇게 그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의 학습 내용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곧 학습자들의 학습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교육계에서 다 인정되어지고요. 인증되어진 결과 요 근래에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생각의 정리라고 하는 이 마인드맵을 이제 대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책의 이 노트에 정리하여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이제 수기의 마인드맵 정리도 있지만요.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에서의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특히 우리 교수자들에게 빠르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기 강의 계획서를 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워드의 이 문서가 아니고요.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 R마인드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를 만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R마인드라고 하는 이 R 시리즈의 하나인 이 R마인드는 R툴즈 시리즈입니다. R툴즈 시리즈에 있는데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툴즈는 보시면 라이트 버전이 있고요. 이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과 이 프로 버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버전은 좀 더 다양한 이용의 범위가 좀 더 다양하고요. 이 라이트 체험 버전은 조금 줄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자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제약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무료의 라이트 버전을 이용해서 이 강의 계획서를 만드는 이 방법에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R마인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를 R마인드를 다운로드 받아서요.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셔서 이제 R마인드를 실행을 하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새로 만들기에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테마 맵이 아니고요. 여기에 템플릿 맵을 눌러주면 간단히 회의록이 있고 강의 계획서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강의 계획서와 그 다음에 시간표 작성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에 템플릿을 눌러주면 간단하게 이 강의 계획서의 이 템플릿이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미 기존 지금 마인드맵에서 강의 계획서에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는 이 부분에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좋지 않으신가요? 따로 어떠한 이 상위 폴더, 하위 폴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현재 이 템플릿에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교과목 정보 수정하려면 마우스로 누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대로 수정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수업연도 2014년도 됐고요. 수업학기 1학기 됐고요. 학수번호 넣고요. 수업 코드 번호 넣고요. 교과명 저는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과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기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노인 치과보철에서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우리가 완전 틀리라고 하죠. 이 과목의 교과명이 종이치 기공학, 과목 구분은 이제 전공, 심화 또는 이수 제한 있냐 없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광학과는 이제 치기공학과 학부, 그 다음에 간장학과 자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 자 여기에 어느 날 월요일 날 또 며칠 금요일 날 강의 시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의 개인 신상 부분입니다. 교수의 개인 신상 부분을 보면 자 보면 소속 예를 들어서 민환 교수라고 한다면 치기공 학과 소속 성명 신종우 민환 교수의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 저는 민환 교수의 70 놀이터 여기에 홈페이지를 카페를 http 미남스넷 자 이렇게 해서 해당 그 카테고리마다 그대로 그 필요한 항목을 우리가 기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운영, 수업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수업 안내, 자, 교과목 개요, 수업 목표, 그리고 교재, 강의안, 부교재 어떤 거냐. 그리고 내려가 보면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중간고사 30, 기말 40, 과제 10, 출석 20, 수업 참여도 총 100점 만점. 이건 교수님들의 어떤 강의 평가의 그 영역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별 강의 계획에서 총 1주에서부터 15주 강의에 세부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재해 주면 되겠죠. 1주차에 총이치 기공학 2회 뭐 이렇게 1주차부터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 1주차부터 쭉 15주차까지 자, 강의, 주별 강의, 계획 및 과제를 여기서 공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어떻습니까? 굳이 이 마인드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 템플릿이 강의 계획에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데 굉장히 간단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하나 이 다양하게 하이 토픽, 독립 토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보면 강의 보조 커뮤니티에 하이 토픽을 하나 만나면 그 부분을 설정을 하고요. 강의 보조 커뮤니티를 설정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삽입해서 하이 토픽을 눌러주면 그대로 하나 또 하이 토픽이 눌리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하이 토픽을 눌러주면 또 계속 이제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어떻습니까? 토픽이 나가죠? 교과목 정보에서도 다시 하이 폴더를, 하이 토픽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 더 늘어가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제 하이 토픽 만들 수가 있고요. 강의 계획서에서도 다시 하이 토픽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또 하나 하이 토픽을 이제 이 템플릿에서 제공해 주는 것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개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이 폴더 저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더 계속 하이 토픽을 더 만들어 볼까요? 하이 토픽. 계속적으로 하이 토픽에서 다시 하이 토픽 계속 어떠한 세부 항목을 더 기입하고자 하신다면 하이 토픽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테두리입니다. 자, 테두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한 부분에 테두리를 정해 주려면 이제 좀 더 이쁘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의 계획서에 그림 수업 교과목 정보에서 해볼까요? 총이치 기공학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삽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그 해당 이 폴더에서 해당 부분에서 자, 총이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좀 더 좋죠. 해당 이 토픽에 그대로 이 연관되어지는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강의 안에요. 이 교과목 개요, 수업 목표 이 부분에 굳이 기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첨부 파일을 어떤 첨부 파일도 예를 들어서 즉시의치 편이다 라고 한다면 워드로 되어 있는 첨부 파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즉시의치 하나 워드가 있으면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현재 그 탑 토픽에 첨부 파일이 현재 그대로 붙어지는 이러한 부분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그 해당 항목에 첨부 파일이 지금 첨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을 말씀을 하는 첫날에 해당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사이트를 이 하이퍼링크로 걸어놓고 그 해당 이 토픽에서 눌러주면 그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이 하이퍼링크.
상당히 이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 꼬리표, 날짜, 그리고 또 노트, 아이콘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아이콘은 어느 부분에 뭐 숫자로 넣고자 한다면 숫자, 다시 여기에서도 다시 아이콘에서도 뭐 2번 문항,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쭉 이런 부분에 아이콘을 해당 부분에 맞게끔 넣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문자 기호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설명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이 풍선에 설명선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 항목 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지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문서를 제가 불러오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냥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문서가 다 강의 기획서가 현 템플릿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 여기에서도 이제 이 강의 기획서를 하이폴더를 더하나 하이 토픽이 되면 되는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좌측으로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하이 토픽을 좌측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저장입니다. 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했을 때, 자, 이제 저장 폴더 정해 주시고요. 정해 주시고 나면, 자, 어떻게 저장을 할까? 마인드 문서로 할 거냐, 아니면 R마인드 서식으로 할 거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JPG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PPT로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JPG로 선택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신경 쓸 게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현재 학대 비율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할 거냐, 640에 480 크기로 할 거냐, 300에 203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1280 제일 큰 걸로 선택을 하고, 자 확인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된 문서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열어보시고 나면, 자 어떤가 간단하게 이제 조금 전에 진행했던 이 강의 계획서가 여기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교수님들이 실제 강의 계획서 첫날에 발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컬러 프린터를 해서 하나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강의 계획서를 발표할 때는 그대로 이 R마인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온라인 상에서 R마인드가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이 강의 계획서 한 장을 놓고요. 첫날, 첫 시간, 뭐 2, 30분 만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이 강의 계획서 한 장 가지고도 여기에 다양하게 모든 것을 강의 초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장 가지고도 첫날 첫 시간 뭐 책이 없다, 뭐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첫날부터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알차게 15주의 강의 계획에 대한 큰 줄거리를 학습자들과 아주 참 기분 좋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강의 계획서 다시 정리해 보면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이 한 장의 이 워드에 기입해서 첫 시간에 나눠주면 아마 많은 경험이 끝나는 그 즉시 학생들이 그 강의 계획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버리거나 뭐 대충 꾸겨서 넣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강의 계획서에 철저하게 교수자들의 이 15주의
이 철저한 강의 준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학습자들은 버리지 않고 아주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이 강의 계획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 학교의 사정이나 교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학습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강의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정되어지는 부분도 계속 공지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이 수정되는 그 강의 계획에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환 교수는 이 강의 계획서들을 이 QR코드라고 하는 QR코드에 넣어가지고 혹시 진행하는 도중에 수정되어지는 부분은 QR코드 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강의 계획서가 계속적으로 바꿔지는 부분에 학습자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좀 더 색다른 것보다도요, 첫 시간에 이 강의 계획서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자들하고의 첫 번째 만남에서의 이미 강의 평가는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2시간, 1시간을 거의 채우고 나오지 않고 그냥 약간 대충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강의 계획서 쭉 이번 학기 이렇게 할 거다 라고 그냥 좀 무성의하게 나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철저히 R마인드의 생각이 정리의 15주 강의를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 가서 컬러 포인트로 좀 나눠주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환교수 신종무가 여러분들의 강의 계획서 작성을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이 R마인드 이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